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노벨상을 100개, 1000개 타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입니다. 안전 선진국, 안전 1위 국가를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전남 여수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해 주시는 분이죠.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이시자 매일안전신문 대표 이송규 기술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네. 전남 여수국가 산업단지 폭발 사고가 났는데 이 화학 공장이라서 더 위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고 난 공장은 어떤 곳입니까? 네, 우리가 그 원유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원유에서 나프타가 생산이 되거든요. 하하. 근데 이 나프타를 이 공장으로 다시 들여와서 네. 에틸렌이나 이런 부탄가스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굉장히 위험한 공장이죠. 지금 벌써 설명을 이송규 회장님께서 아주 위험하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안전에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야 될 텐데 네. 사망 사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다가 발생을 한 겁니까? 네, 지금 이 공장에 이제 필요한 장치가 열 네. 교환기라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 열 교환기를 내부를 세척을 하고 네. 세척한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폭발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세척을 하고 네. 재조립을 하고 실험을 했다. 그럼 더 좋아지려고 한 건데 그렇죠. 이게 왜 그러면 사고가 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 교환기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집에 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보일러에 뜨거운 물이 통과되면서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열 교환에 의해서 이제 그 온도차를 만들어내는 이런 관계가 열 교환기인데 네. 우리가 보일러도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를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청소한 다음에 또 공기를 통해서 어떤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하. 내부가 2.5m입니다. 이 내부를 청소를 하고 네. 마지막에 높은 압력을 해서 어떤 새는 데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제 폭발된 거죠. 그러니까 열 교환기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테스트를 했는데 네. 자, 열 교환기 덮개에 작용한 힘이 840톤.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은 힘이 작용돼서 폭발을 해버린 겁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840톤이면은 84만 킬로그램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힘이 작용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힘이 작용했다기보다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기밀 테스트를 하는데 네네. 이 과정에서 어떤 덮개가 1톤인데 연결 부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연결 부위가 노후화돼서 이게 이 힘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회장님, 네.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이 지금 이제 압력이 가해졌고 네. 그것이 노후화된 연결 부위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날아갈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폭발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또 어떤 또 원인들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면서 덮개를 이제 덮지 않겠습니까? 이 덮개를 제대로 체결이 잘 안 됐든지 네. 아니면 노후화됐든지 아니면 또 너무 말씀하신 대로 압력이 높았든지 이 네. 셋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석유화학 공장의 경우에는 네. 매우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제 뭐 이게 한두 번 했던 일도 아닐 테고 네. 열 교환기가 일정 시간 지나면 노화된다. 네. 이런 걸 청소하고 교환하고 실험할 때 안전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안타까운 게 이 앞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840톤이 작용한다는 것을 작업자나 안전관리자가 알았을까? 알았다면 이게 폭발했을 때 지금 같은 그 이력이 있는지를 네. 저는 좀 몰랐다라고 생각됩니다. 하하. 왜냐하면 이게 840톤이 1톤 네. 덮개를 30m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이 회장님 보시기에는 현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공장에서의 사고라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네. 이번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은 어떤 대비가 미리 좀 있었어야 됐던 겁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 가이드라인이 있어줘야 네. 되죠. 테스트 할 때는
네. 1톤이 그 덮개가 파손되진 않거든요. 그러나 연결 부위는 약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연결 부위를 점검하는 이런 안전 관리 매뉴얼이 철저하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입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마 있을 수 있었지만 아마 소홀했든지 아니면은 평상시로 안전 의식이나 안전 불감증에 의해서 진행됐든지 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근에 공장 관련 시설에서 뭐 화재도 발생하고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광주 화정의 또 아이파크 사고도 미리 좀 예비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런 작업자들의 안전 의식 네. 또는 그 폭발했을 때 위력이 얼마만 된다는 어떤 안전 지식 또 불감증도 해소돼야 되고요. 이렇게 종합돼야만이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워낙 또 현장의 원인 분석을 쭉 해오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지난달에 발생했던 경기도 양주 네. 채석정에서도 이제 토사가 붕괴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적용 논의가 또 되고 있는데 네. 그 토사장도 어떤 걸 예비할 수 있었다면 사망사고까지 가는 걸 막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채석장에도 네. 폭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났을 때 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정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폭발이 난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난 것이죠. 네. 항상 대책은 사고 났 것을 가정하에 안전 대책을 꼭 수립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괜찮을 거다가 아니라 그렇죠. 네. 사고가 났을 것 날 대비해서. 경우까지를 대비할 필요가 그렇죠. 있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전에 공기 환풍구 또 추락 사고도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 판교밸리인데 네. 테크노밸리의 성강기 사고입니다. 회장님, 네. 이 성강기 사고 같은 경우에 또는 이 아파트나 고층 건물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층 건물이 많이 이렇게 건설이 되거든요. 네. 근데 승강기 같은 경우도 고층입니다. 그러나 저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을 좀 보장하지 않아도 뭐 될 수 있다라고 보이지만 네. 고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동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고요. 하하. 그래서 안전 대책이 더 꼼꼼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성강기도 그렇고 네. 또 고층에서 일할 때는 안전띠를 잘 이렇게 그렇습니다.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괜찮겠지. 네. 네, 절대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안전이 높아지거나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 대형 사고가 나고 있다. 이런 원인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앞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네. 경영자를 처벌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선행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런 안전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선행제도라면 어떤 제도일까요? 그러니까 이번 사고 이제 기준으로 보면 선행제도가 하도급 제도거든요. 네. 하도급 제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도 살려야 되니까 일할 네. 거를 줘야 되니까. 그러나 이염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자체 인력을 해야 됩니다. 위험 작업만큼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이염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하청을 줘서 실제 작업하는 사람은 일용직이었거든요. 하하. 그러니까 안전 의식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한 현장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이 회장님께서 계속 강조를 해 오셨던 부분이 안전 지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험 설비에 대해서는 사용 연한이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로 또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비가 지금 33년이 됐거든요. 너무 오래됐다. 네. 그럼 보수하고 또 사용하고 보수하고 사용하고 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사고 안 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죠.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네. 사용 연한을 규정해서 30년이면 30년, 네. 아니면 20년, 20년 네. 사용하고 폐기를 하고 신규 설비를 도입하는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그 여수의 석유화학 공장의 경우에도 사용 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까? 사용 연한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하하. 다른 위험 설비도 사용 연한이 거의가 지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정말 이성규 회장님께서 계속 강조를 해주시면 안전 지식, 그러니까 제도가 좀 완비가 돼야 되는데 사용연한 규정도 없었다니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제대로 지는지는 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산업 현장 안전 문제 관련해서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 협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